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립니다. 신고 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미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제외투표소를 포함 전 세계 제외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 중서부 투표소는 총 4곳입니다. 일리노이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 사우스필드 소재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인디애나 한인회관, 미네소타 세인트폴 소재 미네소타 한인회관.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당신의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해외 한인 참정권에 꽃을 피우는 재외선거는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해 총 6차례 열렸고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치러집니다. 오늘 뉴스매거진 인터뷰에서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우창호 선거영사를 모시고 재외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회선거와 관련된 투표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서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가 임박함으로써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예, 선거 전문가인 우창호 영사께서는 재외선거가 우리 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투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은 우리 동포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감된 이번 제22대 총선의 미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 등록이 아쉽게도 지난 선거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작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구역의 신고 신청자 수를 보면은 총 2,836명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체 신고 신청자 중에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보제자 같은 경우에는 2,341명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495명인데요. 이는 이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권의 명부 등재자 수죠. 비교를 해봤을 때 22.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2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5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 세계의 신고 신청률을 보았을 때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직전 국회의원 선거 대비를 했을 때는 10%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보았을 때는 34.9%, 3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순회 접수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우리 이제 재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대비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후보자도 모르고 정당도 모르기 때문에 신고 신청을 하기 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다음 재선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신고 신청과 관련된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국민들의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서 그쪽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저조하다고 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왜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향후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확인을 해서 향후에 뭐 신고 신청 홍보 방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재국민들께서 투표 참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거고, 저 자신도 이제 제 선거에 대해서 제 선거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홍보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유권자분들께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겠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이 넓은 미 전역에 넓게 거주하시는 이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선거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현재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공직선거법 상에는 재선거에서 우편 투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국민들께서 투표소에 직접 오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편 투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분들의 의견 일치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선거와 관련돼서 공정하고 정확하고 안정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시는 중서부 13개 주에는 약 13만 6천 명의 재외 유권자들이 계신데요. 투표소는 총 4곳으로 확정이 됐네요. 네, 각각 어디이며 또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재선거와 관련된 투표소는 최대 4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4곳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간 대체 투표소는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있는 한울 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투표소는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인디애나 한인회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처음 설치가 되는 지역인데요.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있는 미네소타 한인회관에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추가 투표 선정은 재국민수, 공간과의 거리, 그리고 재국민 간의 투표의 형평성을 이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투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 이외에 우리 재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 총영사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미국 전역의 재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장이나 여행을 가셔서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투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총영사관에는 투표소가 설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투표를 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사관에는 투표소가 없다. 네네. 다만 하늘복지관, 그리고 디트로이트, 네네.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미네소라에 네. 예, 설치가 되어 있군요. 예, 그리고 네, 전 세계 어디서나 등록이 돼 있다면은 네. 투표하실 수 있다. 네네, 네, 그 부분은 참 편리하게 되어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투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3월 29일, 30, 31일 금, 토, 일 해서 3일간 이렇게 단축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하는 투표는 엿새간 이루어지고 네. 나머지 세 군데는 3일 동안만 네, 이루어진다는 29, 말씀이에요. 30, 31, 금토일 3일간. 금토일 주말에만 이루어집니다. 네,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유권자로 등록이 되신 분은 투표소에 뭘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할까요?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유권자 등록 과정을 통해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되신 분들만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실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다만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관련된 예시를 들자면은 한국관공서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생년월일이 있고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분증과 국적 확인이 될 만한 어떤 증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게 두 가지. 재외선거인은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신분증 플러스 그리고 이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가지고 가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투표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투표소에 가시면은 본인 확인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본인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랑 해송용 봉투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받은 다음에 기표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는 기표 용구가 있습니다. 그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을 하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이렇게 기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표란을 몇 군데 이렇게 기표를 하시면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표란에 겹쳐서 해도 이렇게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렇게 유의를 하셔서 기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표가 끝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보이지 않게끔 해서 해송용 봉투에 넣습니다. 투입을 한 다음에 그쪽 봉투 입구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걸 제거를 해서 이렇게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표소에 나오시고 바로 앞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을 하시면은 모든 투표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용지라고 하면은 원하는 정당에 하나만
기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원하시는 분 한 분에게만 이렇게 기표를 해야지만 이렇게 유효가 됩니다. 만약에 뭐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찍으면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정당 여러 군데 또 이렇게 기표를 하시면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하셔서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길어도 한 투표용지당 하나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번만 네, 이렇게 한 번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된다. 네. 그럼 엿새간의 제외 투표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개표까지 연결이 되나요? 제외 투표가 완료가 되면은 추가 투표소의 투표 관계 서류와 함께 일단은 그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그 가방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관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정당 추천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입회 하에 그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발송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항공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정당 참관인 포함을 해서 이상 유무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접수를 하고 우편 투표함에 투입을 해서 안전한 보관 장소에서 24시간 CCTV 이렇게 녹화되고 생중계되는 곳에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4월 10일 날 투표가 마감이 되면은 다시 이제 개표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네, 그 절차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보안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투표 관리와 함께 해송 업무는 아주 중요한 재선거 관리에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총선일은 4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을 해서 같이 투표함에 들어가는 거군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에 보관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온 국민의 참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각별히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강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투표 용지 일련 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기존에는 QR 코드였는데 1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전 그리고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상시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표 절차에 있어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 전에 또 선거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거 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요? 많은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세 이상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이 됩니다.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재국민들께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SNS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후보자나 그리고 뭐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추천 뭐 글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후보자 등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빙자를 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 좀 이제 우리 재국민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요즘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단체에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럴 경우에도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네. 선거운동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뭐 전자우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전자 장비, 자동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단체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선거 운동과 관련된 문구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선거 운동에 관련된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단체로 보내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한다. 네, 자동 하면 안 공고 된다. 장치를 이용해서 네. 보내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시민권자분이 또 아무래도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시민권자분들이 또 어떤 선거운동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거법을 위반을 했을 때 불이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제한이라든지 여권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5년 동안, 선거일 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에는 한국의 출입국을 금지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외국인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권자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무심결에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바쁘실 텐데요. 바쁘시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재외국민께서 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재외선거에 참여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1회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립니다. 신고 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미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제외 투표소를 포함 전 세계 제외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 중서부 투표소는 총 4곳입니다. 일리노이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미시간 사우스필드 소재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인디애나 한인회관, 미네소타 세인트폴 소재 미네소타 한인회관.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당신의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입니다.